트로트는 외색적이고 천박하다. 자, 트로트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트로트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뭐 반짝이 의상?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텐데 사실 트로트, 일제강점기에 나온 트로트는 외색적이고 또 천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트로트는 물론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대중가요이긴 했지만 당시에 신문물을 수용했던 이른바 해외 유학파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 향유했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향유했던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작사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외래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존의 문화와 만나서 공존하고 경쟁하다가 그것이 토착화에 성공을 하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가 되는 거고요. 토착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들어온 음악이긴 하지만 음악적 양식은 일본의 것을 닮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사는 한국인이 한국말로 또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요, 우리나라의 트로트와 맞먹는 그 일본의 엔카 같은 경우요, 그 엔카도 사실은 일본 고유의 음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음악과 일본 음악이 만나서 엔카라는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로트의 어떤 외색을 얘기하려면 그 트로트에 영향을 준 엔카와 더불어서 또 엔카에 영향을 주었던 서양 음악 전반을 같이 아울러서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외색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외색을 강조하는 이유를 보면 사실 외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떤 논의를 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우리가 외색이다 또는 천박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제강점기 대중가요는 트로트뿐이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근대 대중가요 중에 어떤 곡들이 있나요? 아까 잠깐 이제 오빠는 풍각쟁이 같은 노래가 나왔었는데 보통 생각을 하면은 이제 트로트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상 그 시기에는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던 재즈송이라는 곡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노래가 다시 현대 대중가요화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신민요, 그리고 노래의 어떤 양식, 음악적인 양식과 상관없이 그 노래 가사가 어떤 웃음을 지향하는 그런 만요가 같이 공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이 존재를 했고요. 사실 우리가 또 트로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트로트라는 용어 자체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뭐 언제부터 등장을 하느냐? 1950년대 음반을 보니까요, 도로또라고 이렇게 음반 라벨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거는 갈래명은 아니었고 일종의 어떤 음악 장르, 그러니까 음악 어떤 리듬을 표현하는 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이제 점차로 어떤 장르명, 갈래명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트로트라는 갈래명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 불렸던 노래 중에서 2박자로 이루어진 5음계의 노래를 지칭할 때 주로 우리가 트로트라고 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트로트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다른 재즈송이나 만요, 신민요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존재했을지, 자,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중가요, 그 다음에 대중가요 중에서 근대 대중가요의 네 가지 갈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대중가요라고 하면은 대중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향유한 가요를 말하죠. 또 작사자와 작곡자, 기존의 민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사자와 작곡자가 별도로 없죠. 그냥 공동 창작된 노래라면 이제 대중가요부터는